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예열지문 8의 5번째 시간이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34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일찌감치 이제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중요한 문제들을 미리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또 틀리셨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열 지문이 뭐죠? 말 그대로 예열 지문은 여러분이 수능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점심 드시고 이제 뭔가 이렇게 떠올려야 될 게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열 지문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중요하나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곧바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잊지 못하실 문제일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도 올려놨고요. 정답률이 31%밖에 안 됐었던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인데요. 뭐 너무나도 되게 유명했던 문제였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다면 나머지 선지가 다 방향성이 반대고 하나만 정확하게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정답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에서 이제 1번을 20%가 있었고, 그리고 2번을 18%가 있었으며 아주 고루고루였죠. 3번을 16%가 있었고 4번을 14%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을 3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답이 5번이었던 문제였었죠. 말 그대로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이게 답이었던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정답률이 31%인데 오답률이 20, 18, 16, 14 참 고루고루였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애들이 그만큼 글을 읽을 때 글도 제대로 못 읽었었고 선지의 방향성도 분석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답에 이 figure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왜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빅힌트였어요. 왜냐? 지금 여기 나오는 피규어와 여기 나오는 피규어가 같은 피규어죠, 스펠링이.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appears가 이탈릭체로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야. appear가 무슨 뜻이 있는데 무엇인 것처럼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서 쭉 읽었지. 그러면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아니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형체는 여전히 작게 나타나고 작게 보입니다 하는 순간 이때 appears는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다? 그렇죠. 경험.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에서 되게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즉 말 그대로 플라톤이 싫어하는 센스나 percepti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그러면 여전히 쟤는 잘못된 게 맞다라고 읽혔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실이 주어였던 게 중요하죠. 어떤 대상이나 문제나 물질의 진실은 여전히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빈칸 답은 rational, logical이 들어가면 됐던 거야.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네가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그래서 답 5번을 잘 보시면 이 형상은 여전히 작게 나타나니 그 경험 그리고 감각적인 인지를 무시하고 그 형상에 대한 인지가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representation, 표현, 표상에 집중을 해야 돼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셨어야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작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피규어가 아니라 이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센스가 있었으면 이 피규어가 왜 나왔지? 이 피규어가 욕할 뻔했다. 이 피규어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나 이건 사실은 뭐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인지에. 그래서 이 figure의 인지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얘를 더 강조하려고, 얘가 잘못된 걸 더 강조하려고 이 figure를 다시 figure를 여기다 쓴 거야. 그러니까 센스가 있었으면 저 5번의 figure가 왜 나왔지? 앞에 게 잘못된 걸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이게 느껴졌으면 5번인가? 이랬어야 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1번부터 4번 선지가 5번 선지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얘네 네 개는 반대 방향성인데 얘만 방향성이 하나가 달랐잖아. 우리 빈칸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뭐였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찾은 답의 근거를 가지고 선지로 가서 방향성을 따진다.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이 무관인가 반대인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수능적 코드다. 그럼 네가 아무리 헷갈렸어도 네 개가 같은 말인 걸 알고 이게 하나가 다른 반대 방향성인 걸 알았으면 찍더라도 5번을 찍으셨어야죠. 이게 되게 중요했었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글을 읽었으면 요거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 지금 보시면 perfect representation이랑 representation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it's ra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이게 또 나와요. 밑에 표현 표상은 뭐와 같은 말이냐 하는 순간 여러분이 당연히 글을 읽으셨으면 중간에 the rational discours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discourse가 무슨 뜻인데? 그 밑에 나와 있잖아. 별표 치고 담화래 담화. 담론, 뭐 이야기 이런 거잖아. 그럼 담론하는 순간 담화가 뭔데?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랑 같은 말로 보였어야 되고 여러분이 글을 유기적으로 제대로 읽고 보기로 갔으면 지금 얘가 수식하고 있는 게 relational이니 이 순간 얘하고 얘는 같은 말로 보였어야 되고 그러면 이 선지에서 representation은 discourse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또 보였어야지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방향성이 반대야. 왜? 완벽한 representation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rational한 게 맞거든. 근데 그 rational한 생각으로부터 moving away 하니까 멀리 떨어진다고 하는 순간 방향성이 반대로 보였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떨어졌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문제였던지라 굉장히 쉽진 않았던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넣었다? 그렇지, 우리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돼. 수능 땐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근데 비슷한 수준의 문제는 분명히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문제를 맞출 것인가가 우리 예열 지문의 중요한 목적이거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맞추셔야 된다? 방향성을 따지자. 끝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린트로는 페이지 11쪽이고요. 제가 저희 현강 듣는 저희 친구들한테는 다 이제 프린트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뽑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이 이전에 그 오루비라는 사이트에 요 교환과 제가 직접 손글씨로 컬러풀하게 쓴 손글씨 버전을 둘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손글씨 버전은 컬러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희 현강 학생들한테도 만약에 굳이 손글씨 버전이 필요하면 이제 오르비 들어가서 다운 받으라고 말을 할 예정이고요. 예. 왜냐하면 걔는 컬러로 봐야지 의미가 있거든.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다 색깔별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현강 친구들은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면 되니까 제가 요 교환만 프린트로 또 직접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오르비 들어가셔서 오르비는 제가 알기로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아마 그 자료가 나와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환이랑 손글씨 버전 받으셔서 뭐 탭에다가 넣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쪽입니다. 11쪽의 교환 여기다 보도록 이제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이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돼. 시작해 볼게. 자,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e distinction 하는 순간 우리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different다.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sensual perception과 즉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인지와 이성적인 지식 사이에 차이점이 있대요. 서양의 철학적인 전통 중에 가장 common한 theme이야. 아주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가 있냐면
인지적이고 감각적인 인식과 이성적인 지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이미 대놓고 이제 여기다가 적어볼게. 레이셔널과 그리고 분명히 뭐가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센슈얼이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센슈얼은 perception하고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센스라고 적어볼게요. 명사 형태로. 그리고 perception도 이쪽에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 첫 문장에서 얘네 둘은 뭐다? 반대다. 이렇게 잡고 여러분이 가셨어야지 돼요.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sense flutter, the supreme series, supreme 당연히 그 요즘 그 커피 광고 중에도 박서준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슈프림. 그치? 되게 좋은 뜻이죠. 우월성이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하는 말이 뭐야? 플라톤 이후부터 그렇죠? 어떤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reason, 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rational과 reason은 같은 말이니까 그렇지? 이거의 우월성이 based on the assertion that 이러한 assertion,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It's how to extract true knowledge from experience 그랬거든? 그럼 이때 it은 당연히 뭐야? rational reason이지.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뭘 추출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죠. 진정한 추후한 지식을 자,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이때 경험은 바로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으면 돼? sense perception이야. 내가 지각이나 인지를 가지고 사실은 걔가 작은 게 아닌데 작게 보이는 것처럼 경험한 것을 거기서부터 진정한 지식을 끌어내줘가지고 착각하지 못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였다고 읽혔으면 끝나는 거야?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읽었으면 of course 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읽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true knowledge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끌어낼 수 있는 거야? 레이셔널한 reason이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야. 됐죠? 자, 그러고 가볼게요. 그럼 이 순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나오면서 자, 플라톤이란 사람이 그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드디어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었어야 돼. 아, 플라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구나. 그럼 플라톤이 좋아하는 건 뭐야? rational. 맞지? 그럼 플라톤이 싫어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sense perception을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왜 좋아해?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지. 얘가 어떤 거를 제시해 주니까 좋아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놈들은 진실이 아니니까 플라톤이 싫어했겠지? 그러니까 sense perception은 진실이 아닌 거네. 이런 식으로 읽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이어서 계속 가는 거야. 독해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야 돼. 자,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이 지금 이탈리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국가론이라고 해서 책 제목입니다. 플라톤이 지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국가론에서의 어떤 토론이 how to explain, 어떤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perception, 인지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unreliable,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왜? 진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misleading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perception은 계속 뭐인 게 맞아? 싫어하는 게 맞는 거야. 플라톤 입장에서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잘못 인도해줘. 왜냐하면 the senses, 그럼 얘도 계속 잘못된 얘기 나오겠지? 우리 be subject는 중요한 수거죠. 뭐뭐에 영향하에 있다. 왜냐? 감각이라는 것이 실수와 환시, 착각의 영향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얘기 당연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 갑니다. Only the rational discourse 하는 순간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게 무엇과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보였어야 돼? 그렇지. 선지 2번이었나요? 선지 2번에 있는 perfect representati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 맞죠? 그리고 선지 5번이었나요? 선지 5번에 있는 rational representation. 맞죠? 이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지 네가 방향성을 따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직 이성적인 담론만이 has the tool,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illusion, 착각을 overcome, 극복해주는 도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진실인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담론뿐만이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럼 얘가 해주는 건 뭐야? 착각 환시를 overcome, 제거하고 극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 하는 역할인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잘 봐. 부탁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제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글을 읽으실 때 지시사 연결사에 좀 민감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잘 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럼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배우고 영어 시간에도 배우실 텐데 저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시라는 건 앞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지. 그러면 기본적인 얼개인 동사 방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다시 예시라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동사관계가 같아야 되지. 앞에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예시잖아. 그러면 어쨌든 뒤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계속 이 내용이 변함없이 나와줘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예시가 나오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여기서부터 읽었어야 돼. 그게 유기적 독해야. 여기만 보지 말고 흐름을 잡으면서 읽으라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perception, 인지는 당연히 잘못된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제시해요? A figure in the distance, 저기 멀리 있는 물체가 is smaller than it really is, 실제보다 더 작다고 제시합니다. 그럼 넌 이 순간 이 내용은 진실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고.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 왜? 퍼셉션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저기 멀리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더 작은 건 이 글의 앞에 내용 글에 따르면 사실이야 아니야? 쟨 사실이 아니네라고 읽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 다음 가볼게. 하지만 The application of logical reasoning. reason, rational 같은 말이었는데 logical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logical도 어느 쪽에 있는 단어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넣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성의 적용이 will reveal that, 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The figure only appears small. 걔는 오직 작게 나타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뭐죠? 오직 작게 나타나게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거는 인지적인 능력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쟤는 진실이 아니다 기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계속 그렇게 읽었으면 돼. 이렇게만 나타날 뿐이야. 왜냐하면 얘가 geometrical perspective 말 그대로 기하학적인 이게 관점이란 뜻도 있지만 원근법도 되거든? 기하학적인 원근법의 법칙을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작은 게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perception과 sense가 보기에만 작아 보이는 것이지 걔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래서 perspective겠지. correction. 말 그대로 어떤 원근적인 correction, 수정을 해준 것이 적용이 돼서 reason이 얘기해주죠. 사실 이성이 뭐라고, 합리적인 이성이 뭐라고 얘기해줘? 그 인지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조차도 여전히 the figure는 작게 나타나요. 뭔 얘기야? 사실을 얘기해줘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 나타나. 근데 계속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어피어즈를 보는 순간 얘는 경험한 것이고 인지를 통해서 perception, 감각이나 어떤 인지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니까 진실이 아닌 거잖아. 이 글에 따르면. 그러면은 네 눈에 여전히 작게 나타날 거야. 아무리 이성이 쟤는 작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네 눈에 계속 작게 나타나거든. 그럼 이 순간 네 눈에 계속 작게 나타난다고 너는 그 작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속 읽었어야 돼. 왜? 앞에서 이미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 얘는 예시니까. 그치?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그렇게 작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얘는 진실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정말 진실은 하는 순간 이게 그대로 true knowledge가 truth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문제나 대상이나 문제의 진실은 뭐로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 답은 뭐와 같은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미 나왔어. rational, logical이 들어가면 돼. 끝. 이게 답이야. 그럼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빈칸 답은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잖아요. 요렇게.
그럼 빈칸 답은 이미 답이 나왔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끝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빈칸의 답으로 들어가면 끝나. 끝. 레이셔널하다, 로지컬하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게 빈칸의 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들이 들어가면 얘들은 방향성이 반대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지를 분석하러 가는 거야. 자, 가봅시다. 자, 1번.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하는 순간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야? sensual experience, 감각적인 experience 경험하는 순간 감각은 이쪽에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얘를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맹목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따른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B가 되니까 방향성 반대고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겠네. 그쵸? 우리가 찾는 건 뭐니까 A가 답이잖아요. 그쵸? 자, 2번 가봅니다. 완벽한 표현. 그럼 좋아.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거랑 요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때 representation은 지문에 무엇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보였어요. discourse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보였어야 돼. 그럼 이때 완벽한 표현, 이성적인 표현은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A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 돼. 그런데 이 A라는 생각으로부터 멀리 moving away,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감으로써 하는 순간 방향성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멀어지니까 방향성이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 반대로 가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A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3번 갑니다. Beyond the limit of where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했을 때, 자, 이성적인 지식이란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성적 지식이라는 이렇게 범주가 있을 때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리미트 한계는 여기잖아요. 근데 이 한계 넘어 있다는 얘기는 이성적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얘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이성적 지식이 아니다니까 네가 수험생이면 얘도 어떻게 보였어야 돼? 이성적 지식이 아니다니까 방향성이 반대로 보였어야 되고 얘도 답으로 보였으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여러분이 선지를 분석할 때에는 방향성 싸움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험장 들어가셔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푸셔야 됩니다. 4번도 아유 얘는 레로덴까지 나와주네. 논리적인 어떤 reasoning,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 이성적인 것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experience, 경험의 다양성을 통하여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방향성 반대죠. B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5번을 봐. not A but B가 나오네. A가 아니고 B다죠. not in, but in 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그 figure, 그 형상의 perception, 인지가 아니라 B가 아니라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그 이성적인 representation, 뭐다? 이성적인 표현. 이성적인 담론. 이것이다 하는 순간 우리가 찾았던 rational, logical A가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아까 답은 몇 번이야? 당연히 5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시면 답을 찾을 때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글을 읽으셨어야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졌을 때 충분히 답을 풀 수 있는가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초점 맞추셔야 되는 것은 왜 not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인 이 5번이 답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왜 방향성이 반대인가를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갖고 따져보셔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